ANA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좌석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더 룸을 예약하고 싶은데 쉽게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알려드렸던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룸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운항하는 노선이에요. 우리 바로 옆나라 일본의 항공사인 ANA 전일본공사에는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좌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석인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랑 비견될 만큼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비즈니스 좌석이에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비즈니스 좌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일본공수 ANA의 프리미엄 비즈니스석인 더 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방이죠. 얼마나 넓으면 비즈니스 좌석의 이름을 방이라고 했을까요? 이 더 룸은요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골드 스탠다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1등석이야? 아니면 비즈니스석이야?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헷갈리실 겁니다. 더 룸 같은 경우는요 모든 좌석마다 개인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딩 도어 문을 닫으면 완전하게 독립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좌석을 바로 아시아나 항공 6만 마일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단 올해까지만입니다. 내년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이 될 테니까 내년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어떻게 남아있는 ANA의 더 룸 좌석을 찾고요 또 예약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프리미엄 비즈니스 좌석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2025년도 스카이트랙스에서 선정한 순위를 보면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로는 카타르 항공이 단연 1등이에요. 2등이 싱가포르 항공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일본의 AN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아쉽지만 2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재밌는 거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도 따로 랭킹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ANA가 카타르 항공의 뒤를 바로 잇고 있는 2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사는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좌석의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요. 승객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목적지까지 내릴 때까지의 전체적인 경험을 평가해서 내린 순입니다. 그러니까 체크인에서부터 공항 라운지 이용 모두 다 감안된 랭킹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성비, 내가 지불한 티켓 가격 대비 서비스 이것까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게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승객들이 직접 자발적인 설문투표로 이루어져서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항공사 말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순위도 당연히 전 세계 승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된 겁니다. 단 여기에서는요 주요 평가 기준은 좌석의 편안함, 공간성, 그리고 그 외에도 기능성, 또 편리성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주로 실제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 좌석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비행기 내에서의 좌석 공간 자체로만 따지면 ANA 같은 경우는 2등을 한 거죠. 더 룸으로요. 좌석에 있는 모니터 자체를 보면요.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에는 22인치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ANA의 더 룸에는 이것보다 좀 더 큰 24인치 4K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도 지원이 되고요. 또 USB-A, USB-C 포트도 다 지원이 됩니다. 또 좌석 넓이에서요. 기존의 ANA에서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좌석보다 거의 2배 넓은 소파형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허리 부분은 27인치, 센치로 하면 68.5cm 정도입니다. 30cm 자 2개가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좌석에서 가장 넓은 곳은요. 41.5인치, 1m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결국은 다른 웬만한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랑 맞먹는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일본 전통 가옥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나름 직과 같은 편안함을 추구했다고 해요.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쿠마 켄고라는 사람이 영국 디자인 회사 에이서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노선을 이용해야 ANA의 더 룸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까요? 노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께서 ANA 자랑이죠. 이 더 룸 좌석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 항공 말로요. 먼저 기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룸 같은 경우는 ANA의 보잉 777-300ER의 개조기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도입 예정인 더 룸 FX 같은 경우는요. 올해 2026년도부터 보잉 787-9 장거리 노선용 기체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는요. 도쿄의 하네다 또 나리타를 기점으로 해서 뉴욕 JFK 공항으로 가는 노선들 그리고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모든 노선에 더 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도쿄에서 시카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노선에는요. 모든 노선은 아니고 일부 특정 편에서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여러분들께서 예약하신다고 치면요. 이 노선에 더 룸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과연 내가 예약한 노선에 더 룸이 탑재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시카고로 가는 노선을 예를 들어볼게요.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주로 보잉 777-300ER 기종이 투입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더 룸이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리타 시카고 노선 같은 경우는요. 여태까지는 주로 구형 비즈니스 좌석이 탑재된 항공기가 많이 투입됐었는데 최근에는 특정 요일이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는 더 룸이 탑재된 기체가 자주 운항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운항하는 항공기가 만일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예약 전에 가능하시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더 룸 같은 경우는 좌석 배치도가 1, 2, 1 배열이고요. 총 좌석수는 64석입니다. 5번 열부터 20번 열까지 있는 게 바로 더 룸이에요. 구형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52석 아니면 68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확신이 드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가장 쉽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 ANA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예약하려고 하는 항공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나리타 시카고 노선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 보이는 첫 노선은 직항인데 더 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직항 항공편은 더 룸이 탑재된 항공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환승 1회 그러니까 경유편인데 더 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항공편 상세 정보를 보면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가는 항공편인데 첫 노선 ANA의 나리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바로 더 룸을 탑재한 항공편이란 뜻이에요. 경유하는 두 번째 항공편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운항하는 코드쉐어 노선이고요. 또 그 밑에는 나리타에서 LA를 거쳐서 가는 항공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더 룸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종은 더 룸이 포함되지 않은 보잉 789 편으로 운항되는 항공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발품을 팔아보시면요. 선택하실 항공편이 더 룸을 탑재한 항공편인지 아니면 구형 비즈니스석이 있는 항공편인지를 아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더 룸을 예약하고 싶은데 쉽게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알려드렸던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주요 노선들, 그러니까 도쿄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가는 노선들, 그리고 도쿄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노선들을 거의 1년 뒤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왕복 방향 모두 하나의 자리도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물론 귀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기에 검색하냐에 따라서 찾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운이 좋다면 이 노선에서 갑자기 캔슬된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은 매일 하루 종일 검색하면서 며칠 몇 달을 보지 않고서는요. 쉽게 찾지는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주력 노선 말고 좀 비주력 노선에서 그래도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영국 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도쿄 히드로 노선을 운 좋게 잡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미국 쪽으로는 더 룸을 이용해서 가실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시카고를 운항하는 노선이에요. ANA 같은 경우는요. 날짜가 임박해진 항공권에 대해서 자리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요. 일반 비즈니스 클래스를 할인된 비즈니스 클래스인 I 등급으로 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I 등급이 뭐냐면 보통 정가를 지불하는 비즈니스 등급 같은 경우는 J나 C 등급이에요. 근데 I 등급 같은 경우는 할인된
가격의 비즈니스 등급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 등급으로 풀릴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좌석이 항공연합의 마일리지 좌석으로 풀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서 도쿄 시카고 노선을 2월 중에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검색하는 날짜가 2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월 14일, 15일, 16일, 17일 그리고 19일에 유나이티드 마일 110K 또 미와루 세금 43불 73센트라고 되어 있죠. 이 날들에 바로 ANA의 비즈니스 좌석이 오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나온 모든 110K라고 되어 있는 날짜에 더 룸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ANA의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항공편이 남아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월 17일에 도쿄에 있는 두 공항 모두의 노선이 있습니다. 하네다에서 시카고로 들어가는 노선에도 자리가 있고요. 또 나리타에서 시카고로 들어가는 노선에도 자리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종을 보면 보잉 777-302R이라고 있는 걸로 봐서요. 이 두 노선 모두 더 룸이 탑재된 노선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ANA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편도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출발 나리타, 도착 시카고로 정하신 다음에요. 날짜를 2월 17일로 할게요. 그리고 아래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하신 후에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리타에서 오후 5시 5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에 더 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검색해 보면요. 역시 여기도 더 룸이라고 나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찾은 이 두 노선은 모두 다 더 룸을 탑재한 항공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잖아요. 여기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2월 17일에 자리가 2개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총 6만 마일 차감에 세금은 하나로 41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금 제외한 유류 할증료는 31만 2,100원이고요. 이 정도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석인 거 감안하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같은 날 나리타에서 출발하는 노선도요. 자리가 2개 남아있는 게 보이죠? 이건 역시 6만 마일 차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시카고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쳐요. 뉴욕이라고 치면 시카고에 도착한 시간 기준으로 24시간을 넘지 않게 해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 마일 차감 없이 똑같은 6만 마일만 쓰시면서 뉴욕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 내에서 항공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의 미국 국내선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선들은 비즈니스 좌석이 I 등급으로 풀리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시간 낭비하시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즈니스 좌석 타야지 하면서 검색하는데 시간 쏟지 마시고요. 그냥 미국 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로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카고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면 가니까 이코노미라도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제가 영상 준비할 때가 설날이 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번 들어오는 항공편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코노미 좌석도 모두 한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도쿄에서 경유하고 시카고까지 가고 거기서 뉴욕까지 가는 연결편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런 황금 연휴만 아니라면요. 인천 도쿄 역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비즈니스석이 없다면 이코노미로도 연결은 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티켓 발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녹음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 처음에 녹음할 때는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목이 갑자기 확 갔어요. 갑자기 목이 쉬는 소리로 추가 녹음을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차라리 목소리를 살짝 변조해봤습니다. 속도를 높여가면서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ANA의 더 룸을 예약하셨잖아요. 어느 자리를 정하실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왕에 타는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가능하다면 원하시는 자리에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ANA의 더 룸은 121 배열이에요. 우측 창가에 하나, 가운데 2개, 그리고 좌측 창가에 하나가 있는 거죠.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중에서 창가열을 예약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창가열 중에서 홀수열은 역방향이고요. 짝수열은 순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순방향열인 짝수열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역방향열인 홀수열의 좌석이요. 창가에 더 바짝 붙어 있어요. 짝수열은 복도 쪽으로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이라도 창가에 더 붙어 있는 걸 원하신다면 홀수열로 정하시고요. 가끔 역방향으로 타면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짝수열로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플이 타실 때는요. 중앙에 위치한 2열과 F열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도 순방향 짝수열 좌석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두 좌석 사이에 있는 파티션을 내리면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하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홀수열 같은 경우는 일단 역방향이죠. 거기다가 좌석 사이에 큰 선반이 있어요. 파티션을 내리셔도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길 원하시잖아요. 짝수열 E와 F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타시건 아니면 두 분이 타시건 간에 가능하면 피하셔야
할 곳은 어디냐면요. 주방이나 화장실에 인접한 6열 그리고 17열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유동 인구가 많을 수 있으니까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6열과 17열은 가능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ANA의 더룸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석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스카이트랙스 순위에서 보셨잖아요. 그래도 1등은 카타르 항공입니다.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가 1등이에요. 아직까지는 ANA를 포함한 어떤 항공사도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Q 스위트의 특징부터 어떻게 마일리지로 예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약을 하셨다면 어떤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지, 혼자 타실 때 좋은 자리, 또 두 분이 타실 때 좋은 자리, 모든 노하우를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바로 여기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석인 Q 스위트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 우연찮게도 여태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셨다면요, 꼭 지금 바로 여기 가운데 꾹 누르셔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신청은 정말로 제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